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김동성입니다. 오늘은 11월 12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한 주가 출발하는 날인 만큼 오늘 강한 증시의 상승세 기대하면서 늘 그렇듯이 오늘도 힘차게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 지상파 DMB 채널 U1, KT올레 IPTV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뭐 이런저런 그 대외적인 정치적인 그런 변수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걷어지는 좀 그런 한 주였습니다. 너무나 굵직한 이슈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좀 반대쪽으로, 기대와는 반대쪽으로 움직이면서 우리 투자자들로 하여금 상당히 좀 당혹스럽게도 하고 약간의 기운 빠지게도 하는 그런 장세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확실성이 거쳐졌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시장에 반영되기 마련이고 아마 한 이번 주부터는 좀 우리 시장에 소재로서 어느 정도 좀 기운을 불어 넣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재정절벽이니 뭐니 이런 듣기만 해도 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이런 불안불안한 말들도 떠돌긴 합니다만 또 사람들이라는 게 뻔히 보이는 그 위험을 보면서도 그쪽으로 떨어질 만한 그런 바보스러운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별로 걱정 안 한 채 한번 저는 기다려보려고도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저희 1부에서 준비한 주요 코너들부터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눈부신 수익률을 기록했죠. 메리츠 종금증권 영동제매 계시는 강정원 부장과 함께 자, 오늘 3% 이상의 수익을 올려볼 만한 그런 공략주는 무엇인지 시초가 공략주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동양증권 골드센터 목동정 고윤기 대리와 함께 지난주 옵션 만기 리뷰에 따른 시장 베이시스 점검과 앞으로의 투자 전략 세웁니다. 자, 보수들은 과연 어떤 작전으로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할지 이두코의 작전 타임에서 그 비밀 쓰는 투자 비법을 공개합니다. 업종 스캐닝에서는 개장 시간대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살피고요.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세웁니다. 네, 먼저 1부 순서의 첫 코너입니다. 강정원 부장과 함께하는 3% 공략주를 들어보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영동점의 강정원 부장과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9일 뉴욕 증시가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의회 간의 협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에 소폭 상승했습니다. 자, 뉴욕 증시와 더불어서 금요일 우리 국내 증시는 어땠는지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금요일 국내 증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또 이틀 연속 또 큰 폭의 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1879포인트까지 빠지면서 뭐 전적으로 그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 또한 그 유럽에 대한 그 경기 우려, 역시 이런 부분들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만 장 후반에 또 개인들이 매수세가 또 이유되면서 1900포인트는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10포인트 하락한 1904.41포인트를 기록을 했고요. 역시 국내 시장도 그리스 구제금융 지급결정 불확실성과 역시 그 미국의 재정협력 우려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은 그런 모습이었다고 정리하겠고요. 개인은 1872억의 순매수를 보였고 외국인은 2678억의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기관은 장 후반에 사도로 전환되면서 640억의 순매수를 기록했다라고 정리하겠고요. 업종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경기 방업종들이 좀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의료 정밀이라든가 통신, 의약품, 섬유 의복업종이 상승세를 보였고 최근에 악폭이 좀 컸던 현대차가 장중 반등에 성공하면서 0.98%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현대차가 소폭 올랐고 LG화학, 삼성생명도 소폭 오르는 모습을 보인 위에 다른 대형주들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 코스닥은 9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코스닥 개별 종목 위주의 특히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는 스마트폰 부품업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코스닥은 계속적으로 지금 기관 매수가 유입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서울반도체라든가 시젠, 젠백스, CJ 오쇼핑, GS 홈쇼핑 이런 그 IT와 내수업종들 위주의 매수가 유입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7원 하락한 1,080.6원을 기록했고요. 주체별 배수 상위 종목을 보면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현대차, 삼성전기, 삼성물산, 제일기획, 포스코를 순매수했고 코스닥에선 프렉스컴, 하트론, 멜파스, 휴맥스, 서울반도체를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코덱스 200, 삼성전자, 삼성 SDI, LG전자, SK를 순매수했고 코스닥에선 멜파스와 CJ 오쇼핑, 컴투스, 셀트리온, 다음으로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말 끝난 미국 시장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을 주장하는
연설을 발표하면서 상승폭이 좀 컸다가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전체적으로 재정정부에 대한 협상이 개시되겠습니다만 이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을 촉구하는 역시 이런 부분들이 좀 난항이 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그런 민주당과 공화당 측의 어떤 의회 지도자들의 어떤 의견이 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뭐 해결은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떤 뭐 그런 해결책에 대한 기대감이 그나마 상승세를 좀 유지했다라고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도 전체적으로 11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는 2007년 7월 이후에 최고치를 나타냈고 이 뭐 예상치보다 83에서 84.9로 나타나면서 예상치보다 좋은 것으로 좀 나타났고요. 전체적으로 중국 경제지표 호주와 이란의 지정학적 우려에 더불어서 원유 가격은 98% 상승한 86.07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미국 시장 재정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경제지표가 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하방을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남겨놨다. 그렇게 좀 멘트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추천해 주신 종목 SNU에 대해서도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SNU는 OLED 관련 아무래도 시장 확대 기대감을 좀 둘 수 있습니다. 금요일 날 3분 실적 발표 역시 이제 적자를 기록했는데 역시 SNU는 그동안의 주가 흐름이 올해 그 실적 전망치는 뭐 적자를 예상했었고요. 내년도 이후에 아무래도 시장 확대에 따른 그 관련 장비의 수주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특허도 많이 취득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그 아무래도 관련 직접 정책에 관한 특허를 좀 취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OL 장비에 따른 그 수혜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코스닥도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 IT 부품업종들로 지금 매수가 이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은 부정적이지만 내년도에 실적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주가 수준도 기술적으로는 바닥권에 좀 근접해 있는 모습입니다. 주가 대비 뭐 2% 정도 상승했습니다만 3% 이상 도달은 못했고요. 하지만 4,600원 하회하지 않는다면 일단 오늘까지 한번 지켜보고 보유 전략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 전략을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발굴하셨습니까? 네, 제가 지난주에 한번 했었는데 오지 못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제약주들이 지난 한 주간은 좀 조정세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다시 한번 현대약품을 시가 공략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약품은 그 고혈압 치료제인 테놀민과 이 피임약, 노레보 등을 주력 품목으로 하는 의약품 사업부를 하고 있고, 미에르화이와를 음료하는 음료 사업부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수출 비중보다는 국내 내수 비중이 좀 많은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올해 상반기는 매출액은 511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처방시장 영업 환경 악화와 4월의 그 대규모 일괄 약가 인하 영향이 좀 그런 부분을 보였고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도 35억이 적수전을 했습니다만 전적으로 매출 비용에 따른 그 R&D 비용과 인건비 그리고 고정비 부담 증가가 그런 모습을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제약 업종의 탄력과 더불어서 최근에 지난 한 주 동안 조정세가 좀 거쳤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제시해드리겠고요. 현대약품은 주당수 자산 가치가 3,528원입니다. 현 주가 PBR 0.5배 수준으로 저평가 매트가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 신고점 이후에 조정세를 완만하게 좀 거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21선을 지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세계 최대 국제 기업인 테바가 국내 기업을 인수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제약업종, 의약업종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결국에는 한동약품이 테바와 예비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공시를 하면서 이 소문은 일단은 됐습니다만 현 시장 상황과 맞물려서 제약업종에 대한 강세 국면은 다시 한번 연출될 수 있다. 그런 판단이 좀 돼서 오늘 현대약품을 추가 공략으로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현대약품을 다시금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돌아볼 만한 이유가 있다는 뜻일 텐데요. 가격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오늘 시초가로 제시해드리겠고요. 시초가 대비 3% 이상, 손절가는 짧게 보겠습니다. 1,700원 하회 시에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현대약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 종근증권 영동점의 강정원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동시효과 상황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제자리 걸음을 한 채로 시작을 할 때 보입니다. 거래소는 소폭 빠졌고요. 코스닥은 소폭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폭이 워낙 미미하기 때문에 보합세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0.89%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기아차도 비슷한 수준의 하락이고요. LG화학과 그리고 SK하이닉스, 한국전력, 신한지주 등등 굵직굵직한 종목들이 한 1%에서 1.5% 정도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모비스가 0.94% 상승이고요. 삼성생명도 1.3% 상승하고 있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LG디스플레이, LG전자, NHN, SK텔레콤, KTNG 등등 상당히 많은 수의 종목들이 소폭 상승 내지 보합세를 보이면서 장을 떠받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에도 거래소는 한 2포인트 정도 더 빠져서 1901선까지 밀려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소폭 온라인은 코스닥 쪽을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은 0.37%로 약보합이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파라다이스, CJ홈쇼핑, SK브로드밴드, SM 등등 강보합에서 한 1% 중반까지의 상승을 보이면서 거래소보다는 조금은 더 그 상승폭이 높아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양시장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네, 양시장이 모두 2% 조금 못 미치는 하락과 상승으로 움직임이 엇갈렸습니다. 거래소는 1902 그리고 코스닥은 521포인트로 장이 막 열렸습니다. 저는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죠. 우진투자컨설팅의 이성규 팀장과 텐스탁의 김선인 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양시장의 출발 상황을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이성규 팀장께서 거래소 쪽부터 봐주십시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약보권에서 일단 출발을 했습니다. 0.1% 하락한 1902선에서 출발을 했고요. 일단 당연스럽게도 1900선은 이탈하지 않고 출발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나 그 종목들도 좀 혼조세로 좀 출발하는 경향들 보이고 있다라고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간만에 좀 좋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그리스의 예산안이 통과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상 그 외환 달러와 그 유로화의 흐름 자체는 그렇게 크게 유동이 없는 걸로 봐서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투자들의 그 어떤 긍정적인 심리 자체는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 장세도 오늘 장에서는 일단 출발 자체는 좀 보합권으로 출발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가 지금 체결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1900선 이탈한 것으로 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0.37% 하락한 1897선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초반에 상승했던 것보다는 하락 종목수가 조금 더 많아지고 있고 상승 종목수들이 탄력 자체를 조금 잃어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그 여파는 그 대형주들의 하락세가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대형주들이 0.46%대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 종목수로는 상승 종목수가 많지만 대형주들은 오히려 하락 종목수가 더 많습니다. 상승 종목수는 33종목 그리고 하락 종목수는 56종목에 달하고 있고요. 다만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중형주 같은 경우에 0.02%대의 상승세 그리고 소형주는 0.16%대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상대적으로 오늘 선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뒤에서 업종별로 보게 되면 일단 의료정밀업종이 1.36%대에 여전히 강세를 좀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비군석 건물이 0.68% 상승세 그리고 조이목재, 섬유의료 업종들이 약 0.6%대의 상승세를 역시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보게 되면 통신업종과 의약품 업종 등 경기 방어주 업종들이 오늘 장에서 장 초반에 좀 긍정적인 모습들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하락하고 있는 업종도 보게 되면 역시나 운수장비 업종들이 가장 좋지 못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0.89%대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가장 낙폭이 큽니다. 역시나 그 같이 연결된 섹터죠. 그 융수창고 업종이 0.7%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 전기가스 업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승세가 좀 많이 두드러졌지만 오른쪽에서는 0.9%대 거의 1%대에 가까운 낙폭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뒤에 이어서 건설업종들이라든지 화학업종들 대부분의 경기 순환 섹터들이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기전자 업종 또한 0.6%대의 역시나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전반적인 그 분위기 자체는 약간은 좀 이렇게 상승 탄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종목별로는 개별적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또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오늘 장에서는 일단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반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들만 홀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다만 기관들이 17억 원의 순매도세 미약한 그 매도폭을 내놓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보험과 투신이 각각 3억 원 그리고 18억 원의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장 초반부터 연기금이 한 1억 원 정도의 순매수세를 보여주면서 그나마 지수 낙폭을 좀 이렇게 막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매도세에 보이는 가운데 매수하는 업종 또한 좀 이렇게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크게 지금 철강 금속 업종과 그리고 보험 업종에 각각 2억 원 그리고 1억 원의 순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는 섬유의복 업종에 1억 원 그리고 중형주와 그리고 서비스 업종이 전체적으로 한 25억 원 정도의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거기서 투신이 한 24억 원의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그런 업종들, 서비스 업종들로 좀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매수량은 상당히 좀 미약한 모습이고 매도가 훨씬 강한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장 출발 상황은 좀 안 좋을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지만 그래도 강하게 밑에서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 오늘 장 그래도 추가적 낙폭을 제한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시작은 김선인 대표께서 정리해봅니다. 일단 시작부터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동반 매도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종목은 IT 종합으로 IT 쪽에서 가장 많이 매도세가 좀 나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지금 많이 팔고 있는 것이 제조업 쪽으로 가장 많이 지금 매도세가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전반적으로는 시장 상황 그래도 다시 520포인트에 안착시켜주면서 좀 긍정적으로 지금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일단 시장 상황 코스피에 따라서 다시 한번 지수가 좀 더 이제 하락폭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일단 종목 관련해서는 지금 실적주 IT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주들 기관들이 단기적으로 일단 매도세가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참고하시면 대응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자,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 오늘 그래도 0.69% 올라줘서 21,800원대 그래도 강보합권에 지금 머물러주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 셀트리온도 26,900원에 약보합권에 머물러주고 있습니다. 자, 최근 많이 올라줬던 SK 브로드밴드 지금 4,530원 0.89% 지금 올라주고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신고가 경신하면서 올라주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매도세부터 좀 확인하시고 대응하셔야 될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오늘 뭐 외국인이 소폭 나오고 있지 하지만서도 아직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반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SK 브로드밴드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다가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 지금 71,000원 주가 좀 빠지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다시 상승했다가 빠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쉬어가는 것으로 좀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 게임주 중에서 네오이즈 게임주가 오늘 다시 소폭 올라주고 있는데 일단 네오이즈 게임주는 지금 저가 매력 때문에 다시 한번 이평선 하단에서 움직여주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주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수급 상황을 봤을 때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오이즈 게임즈 같은 종목은 한 번씩 크게 오른 이후에 한 번씩 빠진 패턴 자체를 반복하고 있다는 걸 참고하신다면은 너무 일단 전략적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단기적인 매매를 잡으시고 짧게 나오는 전략으로 대응하신다면 큰 손해 없이 나오시지 않을 수 있을까, 또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다음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지금 NHN과 다음이 있는데, 자, 코스닥에서는 다음이죠. 다음 같은 경우 오늘 그렇게 빠지는 주가 자체가 다시 한번 조금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폭 과대에 따라서 기대감으로 풀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접근 자체는 조금 밀어두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서로 반대되는 입장을 포지션 자체를 잡아주면서 오늘의 이제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어떻게 포지션을 잡을지, 일단 외국인들이 소폭 매수가 들어오긴 하지만 아직 오후장까지 확인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다음 같은 경우는 조금 지켜보자 입장을 말씀드리고, 이쪽 관련해서는 소프트웨어, 이쪽 인터넷 관련주들은 일단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NHN 같은 경우는 그나마 낫지만서도 다음이 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자고 대응할 말씀을 드리면서, 코스닥 시장 일단 오늘 긍정적으로 출발한 만큼 일단 실적주 위주의 편입을 하신 이후에 대응하시는 장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과 외환과 채권시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외환시장 점검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달러 환율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원 90전 상승한 1089원 50전에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재정절벽 관련된 불확실성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6일부터 의회와 만나서 전반적인 재정절벽에 대한 회의를 이어가겠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의 재정절벽에 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에 대한 이슈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확실성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라는 것이 시장의 전반적인 관측입니다. 이런 요소로 달러 인덱스는 꾸준하게 반등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하락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1,090원대를 하향 돌파함에 따라서 당국에 대한 개입 경계감이 좀 고조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박재환 장관이 인터뷰에서 환율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환율의 변화 속도가 좀 가파르기 때문에 외환시장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발언하면서 환율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낸 것을 계기로 오늘 같은 경우는 상당한 이런 개입 경계감이 작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90원을 돌파할 경우에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들이 수급적으로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점은 환율이 레인지에 갇힐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요소로 작용되고 있고요. 따라서 반등한다 하더라도 반등에는 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채권 시장의 흐름은요? 네, 오늘 채권시장 보합권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전일과 같은 106.19에 거래 출발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금통위 그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관점에 대해서 경기 바닥론에 대한 이런 확신이 좀 시장에 불거지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금리는 다소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연내 동결이 예상됨에 따라서 향후에는 대외 변수에 좀 의존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입니다. 이런 대외 변수에는 일단 재정 절벽에 대한 불확실성과 그리스 문제가 부각된다라는 이런 선진국에 관련된 이슈들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채권 시장의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상황은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국내 금리 레벨 자체가 상당히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준금리를 하회할 만한 시장금리 수준까지 내려가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2.8% 국고 3년물 기준으로 2.8%대에서의 등락이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한현증권의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 외환과 채권 시장 동향을 상세하게 점검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한국밸류 21의 이두코 대표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상 연결로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장 전략 어떤 것입니까? 네, 지난주는 참 정신없이 지나간 한 주였습니다. 미국 대선을 비롯해서 증시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한꺼번에 지나갔었는데요. 미국 대선과 같은 경우에는 재정절벽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세계 증시가 급락을 좀 이끌었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너무 겁먹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 분위기는 언제든지 바꿔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바마가 당선인이 의회 지도부와 재정절벽에 관한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뉴욕 증시도 소폭이지만 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려면 아직도 시간은 많이 필요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는 16일에 백악관에서 협상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뭔가 뚜렷한 수가 나오기는 힘들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협상 타결에 대한 가능성,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한 시장이 제풀에 무너지는 일은 절대 없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리스나 스페인 문제처럼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도 결국은 장기적으로 안고 가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뉴욕 증시 하루 이틀 조금 빠진다고 해서 너무 큰 동요는 하지 말자. 이것만 기억을 해도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심리적으로 지고 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장으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지수 1884포인트, 이 자리가 지난주에 일시적으로 깨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는데 지수를 또 받친 것이 개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였고 외국인들은 주식을 좀 파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환율이 아직 1,100원이라는 것, 그리고 환율 변동성이 위아래로 커질 수 있다는 상황을 본다면 대형주들의 고전이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주에 상대적으로 코스닥 중소형들 쪽으로 괜찮은 흐름이 나왔는데 이번 주도 비슷한 양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이 급락을 했지만 아직까지 죽지 않은 몇몇 테마 섹터들이 있죠. 일단은 SNS 관련주들, KNS를 대상으로 해서 나우콤이나 오늘관일, 가비아, 이루온까지 최근에 시장 급락 대비해서 상당히 빠르게 낙폭을 줄이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양상입니다. 일단 최근에 마감되었던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이 된 가장 큰 이유는 SNS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차트의 모습은 마치 에너지를 꽉 채우고 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다른 종목들과는 다르게 주봉이 지속적으로 좀 양봉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대선이 이제 거의 한 달 남았죠? 서서히 이제 대선이 다가올수록 SNS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좀 고조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다른 인맥주나 정책주 같은 경우에는 실행 가능성과 당선 가능성을 두고서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이 SNS 관련주들은 각 후보별로 본격적인 선거 활동에 들어갈수록 크게 이슈화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 관련주들도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그 시진핑 정권의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 살아난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겠죠. 긴축과 성장을 둔화로 긴 잠을 자고 있던 지도부 개편과 함께 중국 경제가 다시 기지개를 펼 조짐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경제 관련 지표가 일제히 회복을 보이면서 다시 중국의 힘이 글로벌 증시를 달굴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이스타시아, 차이나 그레이드, 중국 식품포장이나 중국 원양자원까지 중국 관련주들이 있죠. 이스타시아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입니다. 상한가까지 갔다가 저항에 부딪히면서 밀린 모습인데 중국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역배열해서 저항을 하나 돌파하는 모습이 아주 좀 수상한 모습입니다. 일단 저점 대비 바닥 대비해서 30% 정도 올라온 모습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면서 3월선 매매는 가능하시겠죠? 하나하나 체크해보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작전 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국밸류 21의 이두코 대표와 함께 오늘장 전략을 짜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자 여의도 리포트를 살펴보겠습니다. 김보람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입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가 양호한 신호를 내주고 있지만 미국의 재정 적자 완화 방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여전히 투자 심리는 위축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각 증권사에서는 앞으로 시장 방향을 어떻게 예측하고 있고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이 시각 증권사 리포트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제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투자증권은 미국 정치 변수와 관련해 리스크 앤 리턴이라고 리포트 정리합니다. 동부증권은 유럽계 자금이 신흥국으로 유입되면서 투자 심리에 변화가 포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고요. 현대증권은 경계 심리 지속되겠지만 변동성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봅니다. 신영증권은 기관의 수급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수급 부담이 없는 종목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요. 동양증권에서는 지난 옵션 만기일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이 가운데 한국투자증권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6일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 수뇌부가 재정절벽과 관련한 백악관 회동을 예정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원만한 해결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고 봤는데요. 양측의 협상 결과를 예측하긴 어렵지만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국면은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펀더멘털 지표들이 견고한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고 주식시장 자금 흐름이 매우 견고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코스피는 장부 가치 1배 수준인 1868포인트에서의 지지가 유효하다는 관점을 유지합니다. 다음은 동부증권입니다. 미국과 22일 양적 완화 발표 이후 실질적으로 풀린 유동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지만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유럽계 자금입니다. 유럽계 자금은 9월 이후 신흥국과 아시아 주식형으로 투자를 재개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채권형은 가파르게 증가했는데요. 오바마의 재선으로 미국의 대선이 마무리됐지만 재정절벽 이슈가 부각되면서 주가 상승을 제한하며 선진국 주식형 자금은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유출됐습니다. 반면 신흥국 주식형 자금은 중국, 한국 등의 아시아 국가로 유입되며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증권입니다. 이번 조정의 근본적인 원인은 Q3 이후 원화 강세, 3분기 실적 부진, 여기에 재정절벽 우려가 더해지면서 4분기 실적 우려 또한 커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향후 원화 강세 속도 조절과 3분기 실적 시즌 마무리에 따라 종목별 변동성은 차츰 축소될 전망인데요. 현재는 재정절벽 우려가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지만 추가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Q3 이후 미국 전반의 매크로 지표가 개선되고 있고 중국 또한 더 나빠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지금은 여전히 바텀업 대응이 유리하며 기관 투자자의 매매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IT 부품, 지주사, 중국 소비 성장과 원화 강세 수혜주, 방어주, 코스닥 중에서는 바이오, 엔터, 게임에 대한 트레이딩 전략이 유리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신영증권입니다.
현재 핵심 변수가 모두 지수 측면에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맞지만 강한 변동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내부 변수인 기관 매수의 영향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여기에서 매수해볼 만한 종목의 조건으로는 3개월간 기관 매도가 많은 종목, 기업 이익이 양호한 종목,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관의 러브콜을 받을 만한 종목으로는 삼성전기, 삼성전자, 코리안리, 금호타이어, 삼성 SDI, 동아제약, 아시아나항공, 넥센타이어라고 소개했습니다. 네, 마지막 동양증권 리포트 내용은 동양증권 골드센터 목동점의 고윤기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리포트 내용 전해주시죠. 네, 지난 옵션 만기일이었는데요. 일단 만기일까지 외국인 차익 프로그램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만기일이 지난 이후에 더 악화된 시장 베이시스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자의 차익 프로그램 청산은 시작되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아직까지 시장 베이시스가 백오데이션까지 악화되지는 않아서 제한적인 수준이었습니다. 만기일까지의 상황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단기 차익 거래자인 국가 투자자의 급성 차익 프로그램 매물인데요. 이러한 프로그램 매물 소진과 함께 외국인 투자자의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외국인 투자자의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 같은 경우에는 만기일과 그 다음 날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부분에서 우려를 더하고 있는데 과거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비차익 프로그램이 연속되는 현상은 지수 하락의 전조적인 어떤 증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 프로그램과 그 비차익 프로그램을 통틀어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의 차익 프로그램과 기타 투자자들의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부정적인 수급 상황의 전개 가능성을 의미하는데요. 더불어 시장 베이시스 하락은 외국인 차익 프로그램과 국가 차익 프로그램 매도를 동시에 불러올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역시 시장에 압박을 가하는 대표적인 악재로 고려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수급적으로 안전 뉴스 두 가지가 동시에 다가오고 있는 형국인데요. 과거 외국인 차익 프로그램과 관련된 변수 세 가지 중 첫 번째는 해외 지수의 움직임도 주목을 해야 하는데 지난 목요일 저녁까지 급락을 해왔고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추세에서는 상승 지속형이라는 상태라고 표현을 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현재의 상황에서 시장 베이시스의 추가 하락과 해외 지수의 하락 여부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인데요. 실질적인 수급으로는 차익 프로그램과 비차익 프로그램의 동반 매도 움직임의 발생 여부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반 매도의 강도가 시장을 지지하려는 움직임의 투자 주체 대비 얼마나 대규모가 될 수가 있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시장 동향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그다지 좀 좋진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거래소 쪽에 10포인트 정도 그 낙폭이 좀 더 커졌습니다. 1900선 내주고요. 1893까지 빠져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아직까지는 강보합세로 자리를 좀 잘 지켜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계속해서 효과적인 전략을 세우는 업종 스캐닝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성규 팀장께서 IT 운수장비 정유화학업종의 흐름과 특징 종목 살펴봅니다. 네, 지금 현재 전기전자 업종들 같은 경우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삼성전자가 0.52%대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안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상 최대 실적을 역시나 갱신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만 향후에 워낙에 많이 팔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장성이 어느 부분에서 나올까 그런 것들이 좀 의문은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다른 시장,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물론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은 다른 경쟁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시장을 이제 뺏어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한 0.52%대에 0.6%대 등락폭은 보이고 있습니다만 재차 상승할 여력도 있다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끝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이 부분에서 크게 상승할 만한 여건은 좀 안 보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나 삼성전자 오늘도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130만 원 선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때문에 일단 130만 원 선의 지지선은 좀 이렇게 감당을 해낼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지만 단기적인 역시나 등락 여건은 좀 부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기전자 업종 중에서 좀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일단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2%대 역시나 좀 급락세로 크게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뭐 26,000원대까지 올라가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뭐 회귀적 요소라고 좀 볼 수도 있겠고요. 동반 2% 급락하는 특징적인 종목이 있는데 바로 LG 디스플레이입니다. 근데 LG 디스플레이도 그렇죠.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높은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전자 업종 중에서는 지금 눈에 띄는 하락폭은 역시나 SK 하이닉스와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뭐 AMOLED라든지 그런 것 쪽보다는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LCD의 그 생산 비중이 높습니다. 근데 이 AMOLED 투자 지연이 되고 있죠. 근데 AMOLED에 대한 그 투자 지연 같은 경우는 그런 이유가 왜 그러냐면 큰 패널 같은 경우 그렇게 크게 요율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쪽에서 투자 설비가 지연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반사익을 LG 디스플레이가 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뒤늦게 알아차린 투자자들이 좀 이렇게 큰 폭으로 좀 상승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뭐 조정 없이 올라간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해서 역시나 고점 부담들 존재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약간은 조정 양상이 좀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 섹터들 그 종목들 보게 되면 이런 SK하이닉스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워낙에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조정폭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다른 종목들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렇게 많이 오르진 못했습니다. 최근에 뭐 삼성 관련주들도 굉장히 실적세는 좋지만 그런 얼파들을 아직까지 주가에 반영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낙폭은 적다. 그래서 이런 추이로 봤을 때는 일단은 최근에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회귀 현상들이 좀 이렇게 급격히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나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단기적 조정 양상을 역시나 거칠 수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고 상대적으로 좀 조정이 양호한 뭐 삼성 테크닉, LG 이노텍 그리고 삼성 SDI 이런 업종들로는 조정 시에 한번 매수를 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수장비 업종들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운수장비 업종들 중에서 지금 현대차, 기아차 최근에 급락세가 있었죠. 급락세가 있은 이후에 뭐 소폭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오늘 장에서 또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1%대 넘는 지금 조정세를 보이고 있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도 약 2.3%대의 그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기아차가 최근에 들어서 반등조차도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일부 반등은 나왔지만 그 폭을 전부 다 하회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근데 지난주에 그 새로 들은 소식이 있는데 이 현대차, 기아차가 좀 실적이 부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러시아에서 지금 현재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들만 원래 수입하기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것들을 규제를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염들까지 풀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그런 러시아 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고 그뿐만 아니라 환율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환율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보다는 지금 일본이 오히려 수출 경쟁력은 더 뛰어납니다. 그런 점들은 있지만 일단은 그런 쪽에서 우엔들 개방이라는 그 요소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에 좀 실적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물론 현대차, 기아차가 신차를 출시하면 그런 어떤 신차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성장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미 갖고 있는 시장 지배력을 어느 정도 또다시 한번 되돌릴 수 있다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 특히나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그 부품주들도 보시게 되면 그 부품주들마다 좀 이렇게 차별화 양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높게 종목한 역시나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조정폭이 없었던 종목들 위주로 좀 이렇게 하락세가 나오는 모습이고 특히나 만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대 넘는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역시나 이런 조정 장세에서는 좀 다시 한번 그 가치 자체로 회귀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라공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오늘장에서 반대로 2%대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인수 문제, M&A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배당 메리트로 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한라공조에 대해서는 물론 인수 문제를 빼놓고 봤을 때는 사실상 한라공조가 그렇게 밸류에이션이 높은 것도 아니고요. 사실상 그 공조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의 업체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M&A 이슈보다는 기업 펀더멘탈 자체에 좀 이렇게 중점을 두셔서 투자에 또 한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이어서 같은 운수장비 업종이죠. 지금 조선중공업 업종들 보겠는데요. 사실상 그리스의 그런 어떤 예산 지원안이 이제 타결이 되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장 충격 여파는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지금 2%대 넘는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일단 전저점을 확실하게 좀 이탈하고 내려가는 모습이고요. 이 추이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지난번 저점을 지금 이탈하고 내려가는 상태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때는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이 전저점 22만 원 선을 이탈하고 내려갔고요. 그리고 상단 부분이 박스권 상단 부분이 최대한 낮게 이렇게 책정을 한다고 하도 한 25만 원 선 되는 구간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하락이 좀 지지되기 위해서는 이 폭을 그대로 밑으로 내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지금 22만 원에서 약 3만 원 선 정도 하락한다고도 보시게 되면 한 18만 원 선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바닥권을 다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낙폭을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물타기를 하신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거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상대적으로 그 플랜트 비중이 높은 삼성중공업은 그나마 좀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대부분의 지금 조선중공업 업종들 현대중공업의 그 모양새를 좀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이고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지금 전저점을 좀 이탈하려고 하는 모습인데 뭐 강하게 밑에서 받치고 있지만 매수세가 강하지 않다는 점 또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이어서 그 조선 기자재 업종들 중에서 오늘 눈에 띄는 좀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태광입니다. 태광 같은 경우 실적 부진이 좀 예상이 되게 되면서 실적 부진이 나오게 되면서 10%대 넘는 급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그렇습니다. 태광 같은 경우 뭐 성강밴드 같은 그 피팅 업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들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 예상 실적보다 낮게 돼 버리니까 이런 급락세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종목들이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자체가 없는데 그 여파 중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실적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급락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는 일단은 실적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하셔도 그렇게 늦지 않다는 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유화학 업종들 보겠는데요. 지난주에 그 WTI라든지 브렌트유라든지 두바이유 전부 다 상승을 했지만 오늘 정유주들 상당히 좀 이렇게 부진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0.6%대 역시나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GS는 1.8%대 하락세, 그 S오일이 0.8%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정제 마진 부분이라는 부분이 이제 유가가 상승하면 그런 부분들이 나아진다라고 하지만 유가가 상승 추세를 그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정유주들에 대해서 약간은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경향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유주들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기존에 있었던 재고를 높은 가격으로 사들인 재고를 소진해야 된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 화학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좀 추가적 낙폭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 추가적 낙폭이 나올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있었던 역시나 그 재고 소진 부분도 중요하지만 화학 제품의 그 원재료 가격들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향후의 수익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적으로 또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철강, 기계, 금융건설 김서윤 대표 순서입니다. 네, 이렇게 좋지만은 않은 업종들입니다. 그래서 철강, 금속부터 좀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뭐 철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국 쪽에서 확실하게 일단은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그 기대감 자체가 좀 있을 것이라 보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올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로 기대감을 가지시고 철강 업종을 대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미 뭐 철강 업종 중에 대표주자 포스코 같은 경우는 끝도 없는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 자체 흐름 자체가 이제는 곧 30만 원까지 깨지고 내려갈 그런 채비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단 시장 자체 흐름과 더불어서 당분간의 이런 내리막길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완벽하게 지금 나쁘기 때문에 일단 철강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는 절대 담지 마시고 일단은 중국 쪽에서의 기대감 자체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올해는 아니라는 점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제철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그 저점 부근이었던 가격대 자체를 7만 한 6천 원, 7천 원 부근이었는데 깨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또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나마 뭐 고려안이 최근 좀 선전을 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빠지진 않고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금값에 대한 그 다시 한번 가격 메리트가 부각이 되면서 좀 상승하고 있지만 주가 자체 흐름이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지 못해주고 있습니다. 좀 최근에 수급적으로 살펴본다면은 뭐 기관과 외국인 뚜렷하게 매도세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약간 좀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는 흐름 자체가 보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금관련주에서는 고려안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현대아이스코도 말씀을 좀 드릴까요? 현대아이스코가 깨져서는 안 될 선을 지금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면서 다시 한번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일단은 121선과 61선, 200선 완벽하게 다 깨지고 내려갔기 때문에 하락폭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저점 가운데 부분에 해당하는 한 4만원 정도까지 4만원 초반이나 3만원 후반대까지는 한 번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점. 일단 4만원까지 내려왔는데 3만원 후반대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좀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철강 금속 관련해서는 그렇게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중국 기대감 때문에 한번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는 올해는 아닙니다. 일단 4분기 지난 후에 내년을 조금 기약하시길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기계 쪽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도 지금 너무나도 심각한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차트만 봐서도 이미 지금 완전 끝도 없이 내려가 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빠질지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기계주 관련해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주가 흐름 자체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급적으로도 완벽하게 기관들이 완전 이건 뭐 그냥 투매입니다. 투매. 기관들이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만 주가량의 매도 물량을 던졌고요. 지난주 한 주간 거의 20일 넘게 기관들이 매도세가 강하게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외국인들도 같이 동반 매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 개인들만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나 기계주 관련해서는 절대 조금 매수하시기에는 약간 조금 타이밍이 아니지 않나. 일단은 최근에 두산중공업만 보더라도 지난주 한 주간은 약간 반등을 줬던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좀 얄밉기도 하지만 털고 나간 부분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산중공업이나 두산인프라코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보시는데 아직은 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 한라공주는 아까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배당 매력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그나마 뭐 성진지오텍이 조금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버티기밖에 안 보입니다. 지금 최근 들어 주가 흐름 차트 자체가 지금 그래도 단기 올해 6월달, 7월달에 보여줬던 그 바닥권이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을 지지한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서도 아직은 확인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따 투자를 하자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계주 전반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그 중국의 기대감이 있지만서도 확인되는 부분이 아직 없습니다. 그 대표를 두산중공업이나 두산인프라코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직 그 부분에 투자가 얼마나 이루어질 건지에 대한 기대감만 있지 아직 확인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그 중국 쪽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얼마나 많은 자금을 풀지에 대한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좀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건설주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건설주 같은 경우는 올해 일단은 실적 자체는 좋았습니다. 매출은 좋았는데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전부 다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 자체가 죄다하게 흔들리고 있는데 현대건설도 마찬가지고 주가가 단기 고점을 찍고 그래도 한번 반등을 준 이후에 하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계속 하락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완전히 이게 좀 좀비 차트라고 저는 주로 말씀을 드리는데 주가가 한 번씩 반등을 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하락하는 모습 또 여지없이 또 한 번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좀 무섭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건설주 전반에 걸쳐서 매출은 좋지만 영업이익이 워낙에 안 좋기 때문에 그 영향에 따라서 주가 흐름 똑같이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건설주 자체도 아직은 투자할 때가 아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업종 자체가 좋지가 않은데 일단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설주 전반에 걸쳐서는 해외 수주가 좀 받쳐줘야 되는데 해외 수주도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는 요즘 최근 흐름이기 때문에 해외 수주량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그나마 오늘 좀 상승하고 있는 게 뭐 두산건설, 금호산업인데 이런 업종들은 좀 작기 때문에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삼성물산이나 좀 현대건설, 또 GS건설 쪽 이런 종목들이 한번 상승해 준다면은 다시 한번 그때는 건설주가 살아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급 자체도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은 좀 동반 수매에서 들어올 때 좀 그때를 좀 노려보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은행권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은행권은 역시나 그리스와 스페인 문제를 좀 보고 있습니다. 재정절벽 문제는 그나마 조금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이번 주에 일단 오바마 대통령이 다시 한번 그 관련한
국회의원들을 모셔놓고서 얘기를 할 텐데 하원과 상원을 모셔놓고 말을 할 텐데 일단 그와 관련해서는 그나마 조금은 재정절벽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는 방안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스페인 문제와 그리스가 좀 관건인데 그리스 문제가 너무나도 안 좋습니다. 일단은 2차 지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독일 쪽에서 다시 한번 태클을 걸고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문제와 그리스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을 보셔야 될 것 같고 25일 날 또 스페인 지방선거 선거가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아무래도 스페인과 그리스 문제로 인해서 유로존은 좋지 않은 상황이 이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은행주 관련해서도 약간 좀 지켜보신 이후에 좀 대응하시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통신유통 음식료 업종입니다. 이성규 팀장님. 네, 현재 그 통신업종 같은 경우는 뭐 방어주 성격답게 어느 장에서도 그래서 선방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SK텔레콤이 0.3%대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KT만이 0.4%대 하락세, 그리고 LG유플러스는 오늘 장에서 한 2%대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 자체는 LG유플러스가 상당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KT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컨텐츠 쪽에 인수합병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상대적인 그 주가 탄력은 좀 높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그 최근에 상승했던 폭을 좀 이렇게 되돌리고 있고요. 앞전에 보셨던 그 전기전자 섹터라든지 운수장비 섹터라든지 최근에 들어서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못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종 내에서도 약간은 종목별로 차별화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는 점을 투자 포인트로 좀 착안하시기 바라겠고요. 다만 통신주들 같은 경우는 그 전에도 한 번은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에는 그냥 요금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익성이 좀 단일 구조였다면 내년부터 뭐 디지털 TV 전환이라든지 그런 부분들과 함께 컨텐츠 제휴 사업을 펼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계속 눌려왔었던 10년 넘게 눌려왔었던 주가가 다시 한번 우상향으로 좀 그릴 수 있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이렇게 많이 녹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실적 부분들이 가시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통신주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이렇게 너무 긍정적인 관점은 좀 자제하시기 바라겠고요. 다만 그 최근에 들어서 상승폭이 컸던 이유 중에 하나도 역시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추세 자체는 연말까지는 그렇게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KT도 마찬가지고요. LG유플러스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인 상태는 이 상황에서 뭐 주가가 급락한다기보다는 일단 박스권 내지에서 우상향으로 그럴 수 있다는 점에서 연말까지 투자 포인트는 상당히 좋은 업종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뒤에서 그 유통업종들 보겠습니다. 유통업종들이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들 좀 또 다시 보여주고 있죠. 그동안 좀 선전하는 모습들 보였다가 지수 급락세와 함께 다시 한번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 들어서 이 유통업종들이 약간은 마케팅 방식을 좀 변화하고 있는데요. 과거 같은 경우는 뭐 오프라인 사업이라든지 온라인 사업 그쪽에서 한 곳만 치중했었는데 이 세대들이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요. 그 세대들이 이 업종 그 유통에 있어서 어떤 소비자 물품들을 이제 구입을 했을 때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대한 활동을 병행하게 되면서 업계들도 바쁘게 그런 쪽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쪽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그 기업들을 보자면 지금 현재 보시는 롯데쇼핑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지난 그 실적 부분들이 좀 이렇게 안 좋다라는 그런 얘기와 함께 27만 원대까지 내려갔지만 사실상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대처하게 되면서 빠른 폭으로 좀 올라온 모습이고 이마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롯데쇼핑 쪽으로 롯데 쪽으로 인수가 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 시너지 효과까지 기대해 본다면 롯데쇼핑이 물론 올해는 부진할 수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좀 이렇게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탑픽으로 롯데쇼핑을 한번 꼽아볼 수 있겠고요. 반대로 지금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낙폭이 또 컸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전 섹터가 다 그렇죠. 낙폭이 컸던 종목들이 오늘 장에서 좀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그동안 그래도 견고했던 종목들이 위에서 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 부분도 종목별로 지금 키높이가 맞춰지고 있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음식료 업종들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료 업종들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들어서 지금 현재 오리온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뭐 104만 원대를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 음식료 업종이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물론 실적 개선세가
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측면들도 있지만 경기가 불안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좀 이렇게 자금들이 몰리는 현상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펀더멘탈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상승에 들어섰고요. 이런 부분들이 물론 한동안 지속될 수 있겠지만 이런 위기가 어느 정도 순간이 끝난다거나 아니면은 혹시나 경기가 더 안 좋아지게 됐을 때는 동반 급락해서 큰 폭으로 내려올 확률이 높은 게 바로 이 음식료 업종이다. 그래서 음식료 업종들에 대해서 물론 굉장히 방어주고 보수적이고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좀 너무 긍정적인 관점보다는 일단 고점 부분에서 굉장히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들 지금 각 종목별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는 같이 한번 보수적으로 접근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하이티진로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 3.6%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배당 메리트에 대한 부각과 함께 큰 폭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끌어올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배당 메리트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큰 폭이 나올 확률은 없다라는 점 기인하시면서 그런 것들도 좀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테마주 흐름입니다. 김선현 대표님. 네, 오늘 문재인 관련주도 굉장히 흐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제약 같은 경우 10% 가까이 올라주고 있고 대부분의 종목들 자체가 5에서 10% 가까이 올라주고 있는데 일단 이렇습니다. 문재인과 이제 안철수 단일화 관련해서 일단 안철수 라인업 자체가 좀 약하다는 부분이 좀 확인이 된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최근 지지율 자체도 약간 문재인 쪽이 좀 올라가 주면서 그 부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화 중심에는 안철수 관련주들보다는 문재인 쪽가 좀 움직이는 걸로 봐서는 조심스럽게 문재인 후보 측이 머리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좀 예측할 수 있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최근 이제 윈도우 8로 인해서 뭐 LED 부품 관련주들과 또 IT 부품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좀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확인이 되신다면은 좀 더 상황 따라서는 한 번 더 긍정적으로 한번 상승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윈도우 8 출시 효과로 인해서 한번 시장 긍정적이시라는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또 엔터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도 엔터주 시장에서 그렇게 꺾이지는 않습니다. 조금이나마 좀 그나마 오늘 시장에서 양호한 흐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뭐 그다음 SM이나 YG 같은 경우가 좀 꺾이긴 했지만서도 한 번 또 목표가 자체가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확인하신다면은 엔터주 좀 더 긍정적으로 보시고서 좀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최근 이제 테마주 자체가 크게 움직임은 없습니다. 하지만 IT 부품주들로 해서 한 번 더 실적 중심으로 한 테마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대선 후보들 문재인 중심으로 한 테마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KIC 투자자문의 김성원 이사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 증시는 경제 지표 호조로 상승 출발했지만 재정절벽 리스크로 강보합 마감했고 현재 코스피는 1900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2주 동안 에너지,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통신, 유틸리티 업종 등이 시장 대비 토가 성과를 올렸는데 대부분 경기 방어주란 특징이 있습니다. 한 30% 이상 현금 보유 및 내수주 위주의 대응을 공고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소개받을 회사는 어디일까요? 네, 남성 셔츠와 넥타이 전문업체 STO입니다. 국내 최초 남성 토털 코디샵으로 수트를 제외한 남성 패션 아이템 전 품목 구성으로 원스톱 쇼핑을 제공하는 브랜드입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 만인 올해 사상 최초 매출 1,000억 원 돌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끊임없는 브랜드 라인 확장과 회원제 온라인 쇼핑몰인 제로 라운지 등 한 발 앞선 마케팅 전략 덕분이란 분석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STO가 운영 중인 온라인 쇼핑 사업 또 제로 라운지와 셔츠 매거진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네, 제로 라운지는 연회비 5만 원을 받고 원가에 가까운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예컨대 100만 원대가 넘는 남성용 캐시미어 코트를 23만 원대에 선보이는 대신 수익은 연회비로 충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제로 라운지 회원은 지난달 말 현재 5천여 명 수준이고 이들이 쇼핑몰에서 한번 구입할 때 구매하는 액수는 평균 8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셔츠 매거진은 연회비 10만 원을 내면 매달 셔츠 한 장씩 배달해주는 온라인 회원제 서비스로 10만 원을 내면 12개 코인을 주고 회원은 매달 코인을 사용해서 상품을 구입하는 방식입니다. 개당 8,333원 꼴인 코인 하나로 39,000원 상당의 면 혼방 셔츠를 살 수 있습니다.
제로 라운지와 셔츠 매거진의 회원 모집 성과가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 마케팅을 더욱 강화해서 회원을 적극 모집해 의류, 유통사업 강자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에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STU의 구체적인 투자 전략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네, 현 주가는 PR 14.6배, PBR 0.9배로 밸류에이션은 보통입니다. 주가는 4,000원에서 5,500원, 박스권에서 횡보 국면이지만 외국인 매수세가 최근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6,000원 저항선을 돌파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스권 바닥에서 10월 26일 거래 급증하고 장대 양봉이 선후에 눌림목에서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차트 모양입니다. 매수가 5,200원에서 5,300원, 목표가 6,500원, 손절가 4,900원 제시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성헌 이사와 함께 이 종목에 대한 이 상세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일부 순서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기 팀장, 텐스탁의 김소연 대표께서도 함께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잠시 후 11시부터는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문자와 전화로 여러분의 많은 상담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자,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